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에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가치가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비용으로 인식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가치의 감소분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라든지 뭐 차량 이런 걸 사면 시간이 몇 년 지나면 중고가 돼버려 가지고 가치가 떨어지죠. 중고로 팔려면 반값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 가치가 감소한 부분, 그 부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감가상각이란 줄치십니다. 개념 잘 아셔야 되는데 암기할 필요 전혀 없고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해만 되면 됩니다. 수익비용 대응원칙 동그라미.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의하여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라고 하죠. 여기서 수익비용 대응원칙 때문에 하는 건데, 희한하게 문제는 합리적, 체계적, 이 말이 시험에 잘 나와요. 뭐 다른 내용, 수익비용 대응원칙 이런 말 빼버리고, 뭐 배분 이런 말 빼버리고 그냥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비용을 인식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다 감가상각이에요. 합리적, 체계적 이런 말은 거의 감가상각에서만 나옵니다. 회계에서. 희한하죠. 어쨌든 배분의 동그라미,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1000만원짜리 기계장치를 하나 사면 내용연수가 10년이다 치면, 내용연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10년을 치면 매년 똑같이 뭐 매년 100만원씩 가치를 감소시킨다. 감가상각비로 인식해가지고 10년 동안 이 1000만원을 10년 동안 나누어서 100만원씩 나누어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그런 과정을 말해요. 이게 뭐 차량이나 건물 같은 거는 그 사업에 사용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여를 하니까, 수익이 나는 동안 이 건물이나 기계장치 같은 거를 비용으로 인식하자. 수익에 기여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하자.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원칙이 부합하게 되는 겁니다. 감가상각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 나오는 게 정액법인데요. 정액법이 가장 쉽습니다. 정액법은 그냥 내용연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연수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비용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걸 말해요. 만약에 건물을 이렇게 10억짜리 건물을 샀다. 내용연수가 10년이다 치면 10년 동안 10억을 똑같은 금액으로 나누어서 비용으로 인식을 하면 되는데요. 문제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잔존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잔존가치가 뭐냐면, 내용연수가 10년인 건물, 이거를 10년 동안 쓰고 나서 10년 뒤에 팔 때 얼마를 받을지, 그게 잔존가치예요. 이거 내용연수가 끝나고 뭐 폐물로, 배자재로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살 사람이 있으면 돈 받고 중고로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잔존가 팔 수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만약에 10억짜리 건물 10년 쓰고 나중에 한 뭐 2억에 팔 수 있다. 그러면 잔존가치가 2억이죠. 이 2억은 감가상각 하는데 건드리면 안 됩니다. 8억, 나머지 8억에 대해서만 감가상각 하라는 거죠. 8억 곱하기 10년이니까 10분의 1. 매년, 10년 동안 매년 10분의 1 해갖고 8천만원. 매년 8천만원을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산식으로 쓰면 이런 산식이 돼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뭐 곱하기 10분의 1 하든지 나누기 10 하든지 상관없죠.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는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잔존가치는 놔두고 나머지 금액만 10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인식하는 게 정액법입니다. 개념 읽어보겠습니다. 감가상각 대상금액,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취득원가 10억에서 2억 뺀 거,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이게 감가상각 대상금액입니다. 왜? 이만큼만 감가상각 할 거니까. 잔존가치는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8억, 뺀 금액 8억만 감가상각 할 거기 때문에 이게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배분하여 인식하는 게 정액법이에요. 정액법. 그래서 다른 말로 균등상각이라고 합니다. 균등상각. 그 다음이 정률법이에요. 정률법은, 정액법은 매년 금액이 정해져 있다 해서 정액법이었고요. 정률법은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감가상각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아니고 미상각 잔액을 대상으로 감가상각해요. 이게 뭐냐면 취득원가에서 감가누계를 뺀 건데요. 여기에 상각률을 곱하는데 이 율이 항상 정해져 있다 해가지고 정률법이에요. 이 정률법은 나중에 계산을 해볼 겁니다. 지금 정률법을 계산을 해봐야
마음에 좀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금 정률법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마음이 좁아요. 계산 문제를 보고 나서는 아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일단 지금 이론만 보시는 겁니다.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이 돼요. 첫 번째 연도에 거의 반이 감가상각비로 나갑니다.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작아져요. 기계장치 같은 거 생각해보면 처음 샀을 때 성능이 제일 좋죠. 튼튼하고 고장도 잘 안 나고. 자동차는 마찬가지죠. 처음 사가지고 몇 년 동안은 고장 안 나고 잘 타고 다니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나중에 좀 중고가 돼가지고 뭐 기계도 닳기도 하고 해가지고 고장이 잘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정률법은 그래서 처음에 수익을 많이 내고 좋으니까 처음에 비용을 많이 이직하자. 이 정률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되고 갈수록 적어서요. 그래서 가속상각이라고 합니다. 가속상각의 동그라미. 가속상각의 대표적인 게 정률법. 그래서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 여기에다가 상각률을 곱하는 게 정률법이다. 이거 나중에는 공식 가지고 문제를 풀긴 하는데 지금은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좀 이따가 문제도 해보고 그 감가상각비 계산도 해보고 할 겁니다. 가서 뭐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입니다. 전산회계 2급 수준에서는 정액법과 정률법만 시험에 거의 출제가 돼요. 그리고 연수학계법하고 좀 있다 나올 생산량 비례법은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도 다 출제가 되니까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중심으로 가요. 정률법만 빼면 나머지는 다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갑니다. 정률법만 미상각 잔액이에요. 여기다가 자녀 내역 연수를 곱하고 내역 연수 합계를 나눈 말이 좀 이상해요. 어쨌든 일단 뭐 봅니다. 인식하는데 이것도 가속상각이에요. 초기에 많이 상각하고 갈수록 적게 상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액법 빼고는 여긴 다 정액법 빼고 정률법하고 연수합계법은 다 가속상각입니다. 그래서 내역연수 합계가 뭔 말이냐면 내역연수가 5년이다. 그리고 취득원가 100만원, 잔존가액이 뭐 9만원이다. 90만원이다. 9만원. 죄송합니다. 잔존가액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10만원. 그러면 상각 대상 금액이 뺀 90만원이 상각 대상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감가상각 계산하는 방법은 취득원가 100만원 빼기 잔존 10만원 해가지고 90만원 곱하기 내역연수 5년. 내역연수의 합계가 뭔 말이냐면 5년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해가지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하면 15가 나와요. 합계를 15로 잡습니다. 15. 15분의 자녀 내역연수. 첫 번째 연도라면 자녀 내역연수가 5년 남았겠죠. 이거를 곱해서 첫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30만원 나옵니다. 두 번째 연도에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 연도에는 90만원 곱하기 내역연수 합계 15분에 자녀 내역연수가 달라져요. 5년짜리를 1년 썼으니까 4년 남았죠. 자녀 내역연수는 4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연도에는 15분의 4, 세 번째 연도에는 15분의 3을 곱해요. 네 번째 연도 15분의 2를 곱하고 점점 줄어들어요. 자녀 내역연수는. 왜냐하면 계속 썩어나가니까. 역시 이거 다음 페이지 계산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더 가슴에 와 닿을 거예요. 맨 아래쪽에 생산량 비례법 보겠습니다. 감가상각 대상금 역시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입니다. 이거는 정액법, 정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다 똑같습니다. 이거 정률법 빼고는 다 똑같았죠. 감가상각 대상금액. 여기서 총 생산 가능량에서 실제 생산량 비율을 곱한 그거를 감가상각비로 하는 거예요. 이건 주로 그 광산 같은 또 광물 채굴하는 그런 곳에서 많이 쓰는 그런 감가상각법 방법이에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건드리지 마라. 정률법 빼고 건드리지 마라. 여기서 총 생산량 분의 단기 실제 생산량. 총 광산에 총 100톤의 석탄이 광산에 매장돼 있다라고 조사가 됐다면 100톤 중에 올해 20톤 생산이었네. 그러면 100분의 20 하는 겁니다. 100분의 20 하는 거. 이것도 역시 계산 문제 보고 나면 이거는 쉬워요. 생산량 비례법은 쉽습니다. 쉽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계속 봅니다. 분계 및 재무상태 표시할 때 감가상각 할 때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회계처리를 해요. 이렇게 분계합니다. 또 분계해 보실 거예요.
미연분의 재무상태 표시 보시면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 누계액과 손상자손 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데 보통은 뭐 손상자손 누계액이라는 개념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 1, 2급 정도에는 시험에 안 나와요. 감가상 누계액만 나오니까 여기서는 그냥 유형자산 빼기 감가상 누계액이다 라고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거를 장부금액, 장부가액이라고 해요.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이죠. 자산도 아니고 부채 계정도 아니고 자산 계정도 아니고 자본 계정도 아니고 어쨌든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는데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자산에서 차감한다는 거예요.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면 건물 뭐 100만 원짜리는 100만 원짜리 여기 감가상각 해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40만 원이 계상이 됐다. 그렇다면 이 건물의 장부금액은 60만 원이 됩니다. 실제로 재무상태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건물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몇 년 쓰다 보니 감가상각비를 종합해서 몇 년 동안 40만 원 뭐 계상했다. 그렇다면 빼줘가지고 이 건물의 장부금액은 60만 원이네 라고 판단하게끔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죠. 취득원가 500만 원, 감가상 누계액 150만 원인 건물의 장부가액은 차감한 거 500 빼기 150하고 35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건물 500만 원 주고 샀는데 몇 년 쓰다 보니 감가상 누계액이 150만 원이 쌓였다. 차감한 350만 원이 장부금액이다. 이렇게 실제로 기록을 해요. 취득원가 100만 원, 감가상 누계액인 기계장치 100만 원인데 감가 누계 40만 원이니까 차감한 60만 원만 장부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또 이렇게 기록하죠. 취득원가 100만 원 기록하고 그리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쌓인 감가상 누계액 40만 원 빼서 장부금액은 60만 원이구나 라고 알아보게끔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기록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연서 문제예요. 기계장치에 대하여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형 비례법을 이용하여 2000X 1년부터 2000X 3년까지 감가상각을 계산하고 분계까지 하고 2000X 3년 말 기계장치 장부가액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일단 전산회계 2급 수준에서는 정액법, 정률법이 나옵니다. 출제가 돼요. 연수합계법, 생산형 비례법은 아주 가끔 출제되는데 뭐 무시하셔도 되고 전산회계 1급 수준이라면 이게 다 출제가 되니까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정액법 일단 해보죠. 정액법. 전체 금액이 취득가액이 100만 원짜리입니다. 100만 원. 전체가 100만 원. 잔존가치는 건드리지 마라. 잔존가치가 20만 원이네요. 20만 원. 건드리면 안 되죠. 나머지 80만 원에 대해서만 감가상각해야 됩니다. 내용연수 5년이니까 곱하기 5분의 1 하든지 뭐 나누기 5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시험에는 내용연수 5년이 제일 많이 나와요. 내용연수 뭐 크게 뭐 중요한 거 아니지만 5년이니까 뭐 5분의 1 하면 80만 원 나누기 5 하면 되는 거죠. 80만 원 나누기 5 하면 16만 원. 정액법이기 때문에 매년 똑같이 16만 원이 감가상각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000X 1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합니다. 매년 말에 감가상각해요. 또는 팔기 전에 바로 팔 때 감가상각하고 매년 말 하고 2000X 1년 차변의 감가상각비 16만 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16만 원 이렇게 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일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여기는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기계장치 100만 원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매년 이 금액이 쌓여가는 거예요. 지금 16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그 다음에 되면 또 16만 원이 또 쌓여서 합하면 32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쌓여갑니다. 계속 보시면 또 더 와닿을 겁니다. 2년, X2년도에 한번 해보죠. 정액법이기 때문에 매년 16만 원이에요. 그래서 X2년 말에 12월 31일 날 역시 감가상각 누계액 16만 원.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또 16만 원.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정액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X1년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16만 원이었어요. 16만 원밖에 없으니까 X2년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게요? 두 개 합한 겁니다. 왜? 재무상태표에는 계속 합해서 해요. 그래서 합해서 X2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물어보면 1년과 2년 합한 금액 32만 원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분계를 16만 원으로 했으니까 16만 원이다 라고 하면 안 돼요. X1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6만 원인데 X2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합한 거, 누적됩니다. 누적돼 합한 거 32만 원이 돼요. 합한 거. X3년에 X3년 똑같습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16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6만 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감가상각 누계액은 계속 쌓이는 거죠. 계속 쌓입니다. X3년의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냐 물어보면 여기 16만 원, 16만 원, 16만 원 세 개를 다 합한 금액이 돼요. 그래서 다 합하면 48만 원. 16만 원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죠. 48만 원. 그래서 X3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그러면 48만 원이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분계를 다 했고요. X3년에 기상시 장부가액을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사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 이걸 48만 원을 빼주는 거죠. X3년에 감가상각 누계액 빼기 48만 원 하면 장부가액이 52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했을 때 분계는 매년 말 분계 이렇게 되고 X3년 말에 장부금액은 52만 원이구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니까 52만 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정액법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입니다. 정률법으로 해보죠.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정액법이 쉬웠고요. 정률법도 쉬운데 정액법보다는 조금 복잡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2000X1년 X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계산해보죠. 취득가액 10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에서 시작하는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 뭐 상각률이라고도 해요. 정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데 2000X1년에는 한 번도 감가상각을 안 했죠. 그러니까 미상각 잔액이 취득가액과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정률이 40%네요. 40% 0.4입니다. 40%는 0.4 똑같은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100만 원 곱하기 0.4 하면 40만 원. 2000X1년에 감가상각비는 40만 원입니다. 2000X2년은 미상각 잔액의 정률 곱하는 거니까 미상각 잔액이 얼마인가요? 100만 원에서 취득가액 10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을 X1년에 상각했어요. 그러면 40만 원을 상각했으니까 이건 빼주고 이미 상각한 40만 원 빼주면 이게 미상각 잔액이 됩니다. 여기다가 정률법이니까 매년 율이 똑같죠. 100만 원 빼기 40만 원 하면 60만 원 곱하기 0.4 하면 24만 원. 이게 2000X2년의 감가상각비입니다. 그 다음 2000X3년 3년 역시 미상각 잔액 100만 원 빼기 미상각 잔액 이미 상각한 게 40만 원 있고 24만 원 있죠. 합하면 64만 원 상각한 거예요. 64만 원 빼고 여기다가 곱하기 0.4 하면 100만 원 빼기 64만 원 하면 곱하기 0.4 하면 14만 4천 원. X3년의 감가상각비는 14만 4천 원이 됩니다. 미상각 잔액이 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아직 상각하지 않은 것. 1년도에는 아직 상각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미상각 잔액이 되고 그래서 X1년에 40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감가상각하는 거죠. 2000X2년에 보니까 이미 감가상각한 게 40만 원 빼줘야 되니까 미상각 잔액이 60만 원 거기다가 0.4 곱해서 상각비. X3년에는 첫째 연도에 상각한 것도 빼주고 둘째 연도에 상각한 것도 빼주고 그럼 미상각 잔액이 100만 원 빼기 64만 원이 미상각 잔액이 되고 여기다가 상각률 0.4 곱해주면 14만 4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1년도에 회계 처리해보면 차변의 상각비 차변에 4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에 40만 원 이렇게 분개하는 거죠. 2000X2년에는 차변의 감가상각비가 24만 원입니다. 24만 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24만 원.
이렇게 되고요. 2000X3년에는 역시 차변의 감가상각비 144,000원. 144,000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44,000원. 이렇게 분기하는 거죠. 감가상각비만 계산할 수 있으면 뭐 분기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40만원, 24만원, 144,000원.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분기하면 되니까 일도 아니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2000X1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요? 2000X1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40만원이죠. 그렇다면 2000X2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4만원인가요? 아니죠. 합한 겁니다. 합해서 64만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아시죠? 그렇다면 X3년의 누계액은 X3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4만 4천원이 아니고 다 합한 겁니다. 그 1년과 2년에 합한 게 64만원이니까 또 합하면 64만원 더하기 14만 4천원 하면 78만 4천원. 이게 2000X3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된 거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매년 합한 거다. 분계는 이렇게 하지만 2000X3년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78만 4천원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 X1년부터 다 합한 거. 그래서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100만원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78만 4천원. 2000X3년에 장부금액은 이렇다는 거. 100만원 빼기 78만 4천원 하면 21만 6천원이 정률법에 의해서 상각한 경우 2000X3년에 그게 장부금액이 되는 거죠. 할 수 있으시겠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다 써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으로 갑니다. 연수합계법 보겠습니다. 나는 전산회계 이것만 하기로 할 겁니다. FAT 이것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봐야지. 연수합계법과 생산비율법 안 봐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복습할 때는 안 하시더라도 제가 푸는 걸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보면 혹시나 나중에 마음에 바뀌어서 전산회계 1급 할 때 훨씬 편하십니다. 한 번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저 강의하는 거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도 그냥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그리 나쁜 편 아닙니다. 그냥 한번 들으시고 얼마 안 걸려요. 연수합계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수합계법. 일단 취득가액 빼기 잔존가치에서 시작합니다. 정률법 빼고는 다 취득가액 빼기 잔존가치 80만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정률법만 100만원에서 시작했습니다. 2000X1년 감가상각비 계산해 보겠습니다. 80만원에서 시작하고요. 취득가액 빼기 잔존가치 곱하기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의 합계분의 자녀 내용연수. 내용연수 합계 5년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하면 15가 됩니다. 만약에 내용연수가 3년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때는 밑에 분모에 들어갈 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가지고 6이 들어가요. 내용연수가 만약에 4년이었다. 그렇다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해가지고 분모에 10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내용연수 합계는 무조건 1 더하기 뭐뭐뭐 해가지고 내용연수까지 쭉 다 더한 게 분모에 들어간다. 5년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15. 15분의 자녀 내용연수는 5년이죠. 초기니까, 첫째 연도니까 5년 남았죠. 5년. 해서 계산하면 80만원 나누기 15 곱하기 5 하면 26만 6,666.66666은 쭉 나가요. 소수점에서 반올림 하겠습니다. 266667 이게 2000X1년의 감가상각비입니다. 2000X2년은 80만원 곱하기 전체 15년분의 자녀 내용연수 1년 지났으니까 4년 남은 거죠. 4년 계산하면 되죠. 80만원 나누기 15 곱하기 4 하면 21만 3,333.3333 이렇게 되니까 역시 소수점에서 반올림 가겠습니다. 21만 3,333원이 2000X2년의 감가상각비. 2000X3년 80만원 곱하기 15분의 자녀 내용연수 3년 남은 거죠. 2년 지났으니까 3년 남은 거죠. 3년. 여기 계산하면 80만원 나누기 15 곱하기 3 하면 15만 9,999.9999 나가는데요. 역시 반올림 16만원입니다. 16만원.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회계 처리해봐야 되겠죠. 분개합니다. 차변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266,667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역시 266,667원 되고요. 이천엑스 2년에는 역시 차변의 감가상각비 213,333원 되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13,333원이 되고, 제 3년 역시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6만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16만원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산을 하게 되네. 갈수록 적어지죠. 그래서 가속상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률법도 이 87페이지를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 감가상각비 계산해 놓은 거 있죠. 정률법 밑에 표에. 감가상각비가 2000X 1년에는 40만원, 2000X 2년에는 24만원, 2000X 3년에는 14만 4천원 그래가지고 초기에 많이 상각하고 갈수록 적게 상각한다. 그래서 초기에 많이 상각한다 해가지고 가속상각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죠. 역시 연수학계법도 초기에 많이 상각, 갈수록 적게 상각, 가속상각입니다. 어쨌든 회계 처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분계 이렇게 했고요. 매년에 감가상각비 계산만 해놓으면 분계하는 건 일도 아니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습니다. 여기서 또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2000X 1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요? 266,667원이죠. 그렇다면 2000X 2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13,333원이라고 답하면 안 되죠. 합한 거 2000X 1년과 2000X 2년을 합한 금액으로 답해야 됩니다. 266, 667 더하기 213333 더하면 48만원. 2000X 2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48만원이다 라고 답해야 돼요. 그렇다면 2000X 3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6만원 아니죠? 역시 합한 게 돼야 되겠죠. 합하면 64만원. 그래서 2000X 3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3년 더하기 다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감가 누계액이 64만원이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2000X 3년 말 기계장치 장부 금액은 취득가액 100만원 빼기 감가 누계액 64만원 해가지고 64만원, 글자가 이상해지네. 64만원 해가지고 36만원이 장부 금액이 되겠네요. 연수학계법으로 생각했을 때 64만원이 장부 금액이 된다는 거죠. 36만원, 64만원은 감가 누계액이고 36만원이 장부 금액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을 보겠습니다. 생산량 비례법.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2000X 1년에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 보죠. X1년. 역시 취득가액 빼기 잔존가치 해가지고 8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상각 대상 금액 80만원. 80만원 곱하기 총 예정 생산량은 100톤이다. 그럼 100분의 2000X 1년에 20톤 생각했으니까 100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죠. 80만원 나누기 100 곱하기 2 하면 20%네요. 16만원이 감가상각비입니다. 2000X 2년에는 역시 80만원에서 시작하고요. 곱하기 100분의 2000X 2년에 생산한 게 40톤, 100분의 40입니다. 그러면 32만원이 감가상각비가 되고요. X3년에는 25톤을 생산해요. 그렇다면 80만원 곱하기 100분의 25 80만원 나누기 100 곱하기 25 하면 20만원이 되겠네요. 매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계, 회계 처리 해봐야 되겠죠. 2000X 1년의 분계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16만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16만원 이렇게 분계하는 거고요. 2000X 2년에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32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32만원. 이제 이건 쉽죠? X3년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20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0만원 이렇게 되죠.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 하는 거니까 여기는 뭐 가속상각, 균등상각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생산량에 따라서 상각하는 거예요. 역시 질문. 여기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2000X 1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6만원. 아시죠, 이제? 2000X 2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32만원인가요? 아니죠. 합한 거죠.
합해서 48만 원이 되고요. 2000X 2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48만 원. 2000X 3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0만 원 아니죠. 합해서 68만 원이 되는 거죠. 2000X 3년의 감가 누계액 68만 원. 그렇다면 2000X 3년의 장부 금액은 100만 원에 산 거 합해서 68만 원 상각했으니까 68만 원 감가 누계 빼주면 32만 원이 장부 금액이 됩니다. 장부 금액, 장부 가액 똑같은 말입니다. 말 다르게 쓴다고 불만 갖지 마시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4가지 방법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인지,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쭉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시고 천천히 집에 가서 혼자 답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고 하면 이해를 다 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충분하십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매년의 감가상각 누계액 한번 구해보고 장부 금액도 한번 구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해보시면 덤벼들어서 해보시면 쉬워요. 귀찮다,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까먹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휘발이 돼서 없어져요. 내가 저거 언제 들었지? 이원준이라는 사람한테 수업을 듣긴 했는데, 인터넷으로 인강을 듣긴 했는데 이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라는 현상이 하루 지나면 발생해요. 바로 내일 되면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습하실 때 손으로 다 써보시면, 이거 뭐 전산회계 1급에만 나오고 2급에는 안 나온다고 하던데 해봐야 되나?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세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89페이지 위에 3번 기중 취득 및 처분이 나옵니다. 기중 취득, 유형자산은 건물이나 기계장치 사는데 항상 1월 1일에만 취득하려는 수는 없죠. 1월 1일은 공휴일이라서 잘 의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기중에 취득해요. 기중이란 말은 뭐 기초와 기말이 아니면 기중이에요. 유형자산을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득하였다면 감가상각은 월 단위 동그라미 월 단위에 하게 되는데, 이를 월할 상각 동그라미 월할 상각이라 한다. 보통은 회계에서는 거의 다 월할 상각해요. 처분, 돈 받고 파는 거죠. 유형자산의 제거 손익은 순매각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며 손익계산서에 단계 손익으로 인식한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역시 회계처리를 해보면 이게 그 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장부 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 제거한다. 장부 제거 팔면 제거하겠죠. 처분, 뭐 부셔버리거나 팔거나 그러면 장부 금액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용이나 처분으로 미래 경제 효益이 예상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제거를 하게 돼요. 이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개를 할 줄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개혁본 유형자산 기중 취득 시 분개 보겠습니다. 거래가 있죠. 거래 보시면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잔존 가치가 10만 원, 내용 연수 5년이고요. 기계장치를 10월 1일에 취득했습니다. 감가상각 하는데요.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액법 해보면, 정액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잔존가치를 건드리면 안 되죠. 9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내용 연수 5년이니까 곱하기 5분의 1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1월 1일에 산 게 아니고 10월 1일에 취득했다는 거죠. 10월 1일. 2000X 1년에 10월 1일 취득했기 때문에 올해 사용한 게 10, 11, 12 석 달밖에 안 썼어요. 전체 12개월 중에 석 달만 계산해 준다는 거죠. 여기 계산하면 45,000원 나옵니다. 45,000원만 감가상각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100만 원 빼기 10만 원 해서 90만 원에서 시작하고요. 여기다가 나누기 5년, 뭐 곱하기 5분의 1 똑같죠. 12개월 중에 12달 중에 3달만 썼다. 12분의 3 해가지고 45,000원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계산, 이렇게 분개해 준다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월수 계산하는 겁니다. 정률법이라면 이렇습니다. 잔존가치 신경 안 쓰죠? 정률법에서는 100만 원에 바로 40% 곱해버립니다.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0.4, 40%. 그런데 역시 3달치만, 12개월 분의 3개월, 3달치만 해가지고 100만 원 곱하기 0.4 하면 40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4 하면 10만 원.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10만 원. 대변의 감가누계액 1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는 게 이제 기중취득에 대한 분개입니다. 넘어갑니다. 아래쪽입니다.
처분시 붕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게 나올 텐데요. 보시면 거래가 있습니다. 취득가액 100만 원, 감가 노계액 80만 원이라고 해요. 이거를 현금 30만 원 받고 매각합니다. 현금 받는 건 어쩔 수 없이 차변에 현금 받는 걸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기계장치가 대변 원가 그대로 나가면 100만 원이 대변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무조건. 감가 누계액이 무조건 차변에 옵니다. 팔 때, 매각할 때, 처분할 때, 이럴 때는 해당 자산이 대변으로 나가고 무조건 차변에 감가 누계액, 무조건이라는 거. 감가 누계액 80만 원을 무조건 써줍니다. 그러면 차변 합계가 110만 원이 되니까 대변은 100만 원밖에 없고 10만 원을 대변에 맞춰줘야 되겠죠. 합의 110만 원이 되게. 110만 원 대변에 오니까 처분 이익이 되는 거죠. 수익은 대변에, 차변에는 비용, 손실이면 차변에 오겠죠. 그래서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장부 금액은 취득가액 빼기 감가 누계액 해서 장부 금액이 20만 원, 20만 원짜리를 30만 원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이익이죠. 10만 원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라고 바로 처분 이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부 금액은 취득가액 빼기 누계액 빼서 얼마에 팔았는지, 20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팔았네, 10만 원 이익이네, 유형자산 처분이. 이런 식으로 바로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디귿번입니다. 처분시 붕괴 보시면 디귿번 처분시 유형자산 처분 손실 나오는 거, 취득가액 100만 원짜리 감가 누계액 80만, 그러면 우리 장부 금액을 쉽게 구할 수 있죠.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팔았어요. 너무 싸게 팔았네요. 15만 원 싸게, 15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15만 원 적혀 있죠. 역시 붕괴해 보면 현금 들어오는 거 5만 원 들어오니까 차변에 현금, 대변에는 기계장치가 취득금액 그대로 1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무조건 대변에 무조건 감가 누계액 무조건 대변에, 차변에 감가 누계액 차변에 무조건 80만 원. 대변에는 기계장치 나가는 거, 차변에 무조건 80만 원. 감가 누계액 써준다는 거. 그러면 차변 할게 85만 원, 대변 100만 원이니까 15만 원 손해봤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 먼저 계산해서 손실이니까 차변이네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순서대로 이렇게 붕괴를 해도 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장부 금액보다 싸게 팔았으면 손실, 장부 금액보다 비싸게 팔았으면 이익, 이런 개념만 갖고 있으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연서 문제입니다. 다음 건물을 취득 시 2000X 1년 말, 2000X 2년 말 처분 시 정액법과 정률법에 의한 붕괴를 하시오. 보죠. 1번 취득가액 100만 원이고요. 잔존가치 20만 원, 내용은수 5년이고요. 이번에 취득일이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올해는 석 달치만 썼구나. 저번이 2000X 3년 6월 30일 돈 받고 팔았고요. 정률법은 40%, 정률 40%, 저분가액은 7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액법부터 먼저 해보죠. 정액법. 감가상각 계산할 때 정액법은 잔존가치는 빼줘야 되겠죠. 100만 원에서 20만 원 빼면 8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X 1년, X 1년의 감가상각비 계산해보면 80만 원에서 시작하니까 80만 원 곱하기 단 내용연수 5분의 1, 5분의 1인데 우리 곱해줘야 되는 게 있죠. 석 달만 썼다는 거. 12분의 3. 12분의 3 해주면, 계산하면, 80만원 나누기 5 나누기 12 곱하기 3 하면 39,999.999 나오는데 반올림해서 4만원 하시면 됩니다. 4만원. 2000X 1년의 감가상각비는 4만원입니다. 이게 2000X 1년 감가상각비고 2000X 2년 얘는 역시 80만원에서 시작하죠. 80만원 곱하기 그냥 5분의 1이에요. 왜? 2000X 2년에는 1년치 풀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12분의 3 이런 거 해줄 필요 없어요. 그냥 80만원 나누기 5 하는 겁니다. 16만원. 2000X 2년의 감가상각비는 16만원. 2000X 3년의 감가상각비는 역시 80만원 곱하기 5분의 1인데 몇 달 또 썼을까 보니까 6개월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곱하기 12개월분에 6개월 해주는 거죠. 6개월밖에 안 썼으니까. 80만원 나누기 5 나누기 12 곱하기 6 하면
79,999.999 나가는데 역시 이거는 8만 원입니다. 8만 원. 매년에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취득시 계산 분개해 보죠. 취득시 현금 주고 샀다 치면 100만 원에 샀으니까 차변에 기계장치 100만 원, 대변에는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쉽게 분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000X 1년 말, X 1년 말 12월 31일이죠. 1년 말 감가상각 해야 되겠죠. 감가상각비 4만 원 계산했으니까 차변에 감가상각비 4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4만 원 이렇게 하고요. 2000X 2년 말 역시 차변에 감가상각비인데 16만 원이죠. 16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6만 원. 2000X 3년인데 이때 6월 30일에 팔았어. 그럼 6월 30일 날 분개해보면 팔기 전에, 매각하기 전에 감가상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8만 원부터 먼저 분개해줍니다.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8만 원. 이렇게 감가상각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매각에 대한 분개를 하는 거예요. 매각 분개 보겠습니다. 7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현금 70만 원 차변에 들어온다 치고요. 차변에 현금 70만 원. 대변에는 기계장치 취득금이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 대변에 기계장치 100만 원. 그리고 무조건 차변에 감가 누계액 무조건입니다.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인가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2000X 1년 말 4만 원, 2000X 2년 말 16만 원, 2000X 3년 6월 30일 8만 원. 이거를 다 합한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거죠. 다 합해서 대변에 했던 걸 차변에 써서 없애주는 과정입니다. 차변에 얼마를 써야 되나요? 4만 원, 16만 원, 8만 원 합하면 28만 원. 누계액이 28만 원. 이렇게 차변에 쓰여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70만 원 돈 받은 거 했고 기계장치 대변에 원가 그대로 나갔고 감가상각 누계액 다 합해서 차변에 다 썼었고 누계액 28만 원. 그러면 차변에 얼마가 더 써야 되나요? 대변에 100만 원이니까 차변은 70만 원 더하기 28만 원 하면 98만 원이니까 2만 원이 모자랍니다. 2만 원을 더 써줘야 되겠죠.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이런 과정이 이제 90페이지 아래쪽부터 91페이지 위에까지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구하는 거고 회계처리고 팔 때까지 회계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률법을 해보겠습니다. 정률법에서는 취득가액에서 시작하죠. 10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X 1년에 감가상각비는 100만 원 곱하기 40% 0.4 곱하기 세 달치만 12개월 분에 3개월 해가지고 감가상각비를 구하죠. 40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3 하면 10만 원 나옵니다. 10만 원. 역시 99,999.9999 나가는데 역시 반올림해서 10만 원입니다. 2000X 2년에는 미상각 잔액에서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줍니다. 여기다가 12개월 분에 12개월 분에가 아니고 정률 0.4 2000X 2년은 1년 통으로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12분에 뭐 안 해줍니다. 1년치 다니까 12분에 12 뭐 곱하나만 하죠. 그래서 100만원 빼기 10만원 곱하기 0.4 하면 36만원 이 감가상각비가 되고요. 2000X 3년에는 역시 취득가액에서 그동안 감가상각 한 걸 다 빼줘야 되는데 2000X 1년에 10만원, 2000X 2년에 36만원 합하면 46만원 빼주는 거예요. 46만원 곱하기 0.4인데 이게도 6개월밖에 안 썼어요. 6월 말에 팔았으니까. 그래서 12개월 분에 6개월 해줍니다. 하면 100만원 빼기 46만원 곱하기 0.4 나누기 12 곱하기 6 하면 108,000원이네요. 108,000원.
2000X3년에 감가상각비는 108,000원 이렇게 계산됐고요. 그렇다면 분개를 해보죠. 취득시 2000X1년 10월 1일 취득시 분개는 이렇습니다. 현금 주고 했으면 자 대변에 현금 100만원, 차변에는 기계장치 100만원 취득시고요. 2000X1년 12월 30일 2000X1년 말에는 감가상각 해야 되겠죠. 차변에 감가상각비 10만원 계산하는 거 10만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 10만원 되고, 2000X2년 말, 2000X2년 말에 역시 차변에 감가상각비 36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36만원. 2000X3년 6월 30일이죠. 팔기 전에, 매각하기 직전에 감가상각을 하고 매각해라. 차변에 감가상각비 108,000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8,000원. 이렇게 감가상각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매각하는 거죠. 70만 원에 팔았습니다. 차변에 현금 70만 원, 현금 70만 원. 대변에 기계장치 100만 원 원가 그대로 나오고요. 무조건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이때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요? 다 더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10만 원하고 두 번째 36만 원하고 세 번째 108,000원 이걸 다 더해야 됩니다. 더한 걸 대변에 있으니까 전부 다 차변에 서서 없애주는 그런 과정이죠. 처분을 하니까. 그럼 더해 보겠습니다. 10만 원하고 더하기 36만 원 더하기 108,000원 하면 568,000원. 차변에 568,000원이 차변에로 갑니다. 그렇다면 차변합계가 얼마인가요? 차변합계 다 합해보면 126만8천원이 되네요. 대변은 100만 원인데 그러면 26만 8천 원. 26만 8천 원을 추가로 써줘야 되겠죠. 대변에 26만 8천 원. 대변에 나타나니까 이건 이익이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26만 8천 원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액법으로 할 때와 정률법을 할 때 결과 금액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정률법은 가속상각이죠. 초기에 상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하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정액법은 똑같이 균등상각하니까 초기에 감가상각액이 적어요. 적으니까 장부 금액이 크겠죠. 그래서 처분 손실이 발생하고 그 차이입니다. 여기서는 뭐 개념상으로 금방 제가 설명한 게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냥 이 회계처리 쭉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실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복습할 때 보고 한번 답을 보고서라도 한번 답을 안 보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는데 답을 안 보고 했는데 여기까지 완벽하게 했다. 아, 그러면 진짜 실력이 뛰어나신 거예요. 천재십니다. 좀 틀렸다.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답을 보고 틀린 거 있으면 틀린 거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한번 더 해보고 그러시면 복습하고 나면 그렇구나 라고 어떤 깨달음이 생길 거예요. 깨달음이 생기면 기분이 좋죠. 그렇게 공부 실력이 느는 거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